안녕하세요. 이광현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물사마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피부에 좁쌀만한 투명한 물사마귀가 한두 개 생겼다가 나중에는 점점 온몸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한 아이가 생기더니 다음에는 형제들 모두 다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점점 많아져 가지고 아이를 성가시게 하는 병, 바로 물사마귀입니다. 이처럼 물사마귀는 여기저기 또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염이 잘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물사마귀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물사마귀의 대부분은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일부에서는 가려움증이나 아픔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대부분 눈꺼풀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결막염이나 각막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물사마귀는 피부와 점막이 있는 우리 몸 어느 곳이든 나타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주로 얼굴 안면, 손 등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고, 손바닥이나 발바닥에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로 성인보다도 아이에서 많이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자, 물사마귀는 어떤 사람에게 잘 걸리는가요? 주로 이제 성인보다는 소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고, 남자 아이가 여자 아이보다도 더 흔하게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에이즈 환자나 항암 치료, 자가 면역 질환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돼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성인들에게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사마귀는 전염이 잘 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요? 물사마귀의 의학적인 이름은 전염성 연속종으로 전파력이 강한 물사마귀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전염되는 성가신 피부 질환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방이나 유치원에 가서 물사마귀가 있는 아이와 놀다가 피부가 접촉되면서 전염되기도 하고, 형제들끼리는 물사마귀가 있는 아이가 쓰던 수건이나 옷을 건드리면서 전염이 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영장이나 목욕탕에서도 쉽게 감염이 돼 가지고 오죠. 그리고 물사마귀를 치료하지 않고 긁는 경우 자기 몸 안에서도 여기저기로 쉽게 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물사마귀를 가진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도 물사마귀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물사마귀는 다른 피부병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요? 다른 피부병과 구별할 수 있는 물사마귀의 특징은 중앙부가 배꼽처럼 오목 파인 모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모양은 반구형으로 피부색이나 분홍색을 띠고, 불빛으로 이렇게 비춰보면 표면에서 광택이 날 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좁쌀만한 것에서부터 파달만한 것도 있고, 피부 위로 솟아오른 것도 있고, 피부 표면과 거의 같은 높이로 납작하게 깔린 것도 있습니다. 물사마귀는 대개 아프거나 가렵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그것을 그냥 두지 않고 손톱으로 긁은 후에 그 손으로 다른 부위를 만지게 되면 금세 몸의 여러 부위에 퍼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물사마귀는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해야 되는지요? 아이가 물사마귀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만약 건드렸을 때는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도록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물사마귀가 다 없어지기 전에는 다른 아이와 살을 맞대고 놀지 않도록 하고, 수영장이나 대중목욕탕에는 가급적이면 보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사마귀가 있는 아이는 혼자 쓰는 수건을 지정해주고, 다른 가족들이 그것을 같이 쓰지 못하게 하시고요. 물사마귀 아이가 쓴 수건이나 옷은 따로 분리해 가지고 삶아서 씻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사마귀가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간 후에 비누로 깨끗이 씻어주고, 만약 몸에 상처가 있으면 수영장이나 목욕탕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놀이방이나 유치원 친구가 물사마귀가 있다면 그 친구와 몸을 접촉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쉬는 시간마다 비누로 손을 잘 씻도록 하고, 집에 돌아오면 비누로 깨끗하게 목욕을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물사마귀는 그냥 내버려둬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요?
물사마귀는 대개 몇 개월에서 1, 2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낫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자연적으로 낫겠지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아이들이 그것을 건드려 가지고 온몸에 퍼지기도 하고 또 가족과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이나 습진 같은 고질적인 질병이 있는 아이는 다른 아이에 비해 가지고 쉽게 온몸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과에 가면은 어떻게 치료를 해주는지요? 이 물사마귀는 완치할 수 있는 특효약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도 간혹 있고요. 전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물사마귀 하나하나를 다 떼내는 시술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특별한 피부 질환도 없고 사마귀를 긁지 않을 자제력이 있는 아이는 그냥 내버려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습진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가지고 온몸으로 번지기가 쉽고 물사마귀를 무의식적으로 자꾸 건드리는 아이는 물사마귀 개수가 많아지기 전에 서둘러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당연히 좋겠죠. 치료는 물사마귀 하나하나를 떼내는 시술을 하는데 눈 부위는 전기로 태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물사마귀 크기가 큰 경우에는 레이저로 제거하기도 하죠. 이때 중요한 점은 한두 개를 남겨두면 다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두 찾아내서 치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을 찾기 전에 일단 엄마가 사마귀 있는 부위를 다 찾아내 가지고 체크를 한 뒤에 의사 선생님께 알려주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물사마귀를 어떻게 치료하는지요? 한방에서는 수분 대사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잉여 수분이 피부에 모이고 그것이 수독이 돼 가지고 피부나 근육에 침범해서 물사마귀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독을 해독시키면서 수분 대사 기능을 증진시켜 가지고 잉여 수분을 배설하는 치료를 해줄 필요가 있죠. 물사마귀에 쓰는 곽향전기사는 몸에 쌓인 수독을 해독하고 배설하는 기능이 굉장히 탁월한 처방입니다. 몸에 생긴 사막이나 종양 덩어리 같은 이물질을 녹이는 효과가 강한 의인, 우리가 흔히들 율무라고 그러죠. 그것을 곽향전기산에다 배합해 가지고 처방을 하게 되면은 물사마귀의 증식과 재발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한방 소아과 학회지 제20권 3호에는 이러한 곽향전기산을 통한 물사마귀의 임상예가 실려 있기도 합니다. 저희 큰아이와 둘째 아이가 이 물사마귀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 곽향전기산에다가 의인을 써서 우리 첫째와 둘째 아이들의 물사마귀를 치료한 경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율무라고 불리는 이 의인이라는 약재는 이뇨와 진통, 소염 등의 묘약으로 볼 수 있고 또 이제 부스럼 같은 걸 없애고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습니다. 닭살 같은 피부나 물사마귀, 기미, 주근깨, 여드름을 없애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이 율무는 피부과 질환에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곽향전기산의 주약인 곽향은 항바이러스, 항진균 작용을 가지고 있고 곰팡이나 세균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정유 성분은 위 점막으로부터 위즙 분비를 촉진시켜주고 소화를 돕죠. 소엽은 항염증과 항알러지 작용으로 독을 해독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복령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그리고 면역 증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하는 우리 몸에 불필요한 습과 담을 없애고 백출은 비위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면역력을 증진시켜주고 진피는 소염과 알러지를 진정시켜주고 맺혀져 있는 기순환을 돕는 역할을 하고 길경 후박은 항균 효과와 항염 효과, 소화기 장애를 치료해주고 감초는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고 원기를 회복해주고 백지는 염증을 없애주고 대복피는 이뇨작용과 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이 곽향전기산을 잘 활용을 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어린아이들을 괴롭히는 물사마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